원래 이렇게 하루 이틀 급락 나와도 탑 30 순위의 상승률이 막 10%대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해요. 왜냐면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이 개별 종목 공략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은 상승장이야. 오늘 지수 한번 조정 받았네. 이런 좀 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즘 같은 좀 하락 조정장에서는 대표님, 보이시웠어. 대표 오늘 장은 어떤가요? 오늘 장은 어제가 뭐 그냥 나쁘지 않았다면 오늘은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나빴어 오늘은.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를 포함한 미국 선물지수가 너무 안 좋았어. 그런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마감 수치는 우리나라 시초가에 영향을 주고 미국 선물지수는 우리 장중에 영향을 주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1.2%까지 빠지는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마감할 때까지 스르르 쭉 빠졌고요. 장중 시황에 아마 그런 식의 멘트를 제가 남겼을 겁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와 미국 선물 지수가 좋지 않아서 장마감까지 힘을 쓰기 힘드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멘트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분차트를 보면은 거래소 분차트상으로 그냥 한 번의 반등 없이 마감할 때까지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오늘 1.57%가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2.1%가 빠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시초가는 살짝 플러스 난 상태였고 장 시작하고 또 뭐 10시, 11시까지는 그나마 버텨줬다면 11시, 12시, 1시 마감될 때까지 나스닥 선물지수가 반전을 못 이뤄냄으로써 일단 음선 마감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한 2% 내외 정도로 빠지는 거는 반영이 일단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빠져서 뭐 3, 4%가 빠질지 2% 빠질 줄 알았는데 보합 마감 또는 플러스 마감을 할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뭐 한 2% 빠졌다고 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 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완전 역배열 상태이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연중 최저점 구간에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전저점을 안 깬다라는 확신이 계속 들어야지 투자자들이 마음이 풀리는 건데 오늘 음선으로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뭐 10개 중에 9개 이상 되는 날이었고요. 지수 자체도 힘이 없었고 지수 차트는 오늘 음선이 꽤 안 좋은 음선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내일 적당히 개파락에서 양선 나오면 차라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뭐 어느 정도 나왔나 보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2%,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탑 10 안에 딱 한 종목 LG에너지솔루션이 플러스가 났고요. 그것도 딱 0.11%니까 취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하고 LG에너지솔루션 보니까 어제 댓글이 생각나네요. 제가 어제 영상 찍으면서 어쩔 삼전 이렇게 말했잖아요. 댓글에 저쩔 LG엔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3%나 빠졌고 네이버, 삼성 SDI 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음선 나오고 뭐 흘러내려서 또 차트가 대부분 망가졌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그나마 덜 빠졌고요.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금융주들은 모두 플러스를 냈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 시기에 지수 하락 방어목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SK가 많이 빠졌네요. SK 5% 빠졌고요. 한국전력은 3% 올랐습니다. 오늘 뭐 장중 재료가 나왔는데요. 장전 재료죠. 그래서 뭐 발전소하고 뭐 분담금을 나눠낸다 뭐 이런 한국전력 측의 호재가 되는 삼성전기도 많이 빠졌네요. 4%. 하이브 2%. LG이노텍 2%. LG이노텍은 어제 오른 거에 한 반 정도 빠졌네요. 어제 한 5% 정도, 6% 올랐으니까. FNF가 4% 올랐습니다. 의류주 중에 시총이 제일 큰 종목이죠. 5조짜리. 오늘 장중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다 플러스 한 3%씩 났었는데 마감 기준으로는 꽤 밀리면서 1, 2%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네요. 대우건설은 그래도 3.78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지수 하락을 방어했고 건설주들이 그래도 1, 2%, 대우건설 3%까지 올랐다 정도이고요. 보통 말하는 우리 기술주들, 성장주들 오늘 좀 하락폭이 컸고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는 1% 정도의 하락이었다. 여기까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고요.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요. 오늘 거래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지수 관련 코덱스 ETF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가 신규 상장 3일째인데요. 오늘 상승하면서
3,500억짜리가 2,700억 거래됐네요. 신규 상장 이렇게 원래 거래 몸통만큼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오늘 거래가 그 정도로 됐습니다. 거래 많은 종목 중에서 맥스트 눈에 띄네요. 어제 그저께 해서 상한가, 어제 음선 나오고 오늘 다시 양선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런 패턴들, 양선으로 급등하고 음선으로 하루 이틀 죽이고 다시 가는 패턴들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 그거 장중에 그렇게 써놨는데 장중시장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UL 로보틱스도 똑같아요. 맥스트가 양선에 음선에 다시 크게 뽑아줬다면 UL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음선 나오고 오늘 24% 양선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몰린 종목들 중에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음선 나오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뭐 로봇 관련주들 또는 뭐 해인 다스코 이런 것들이 저기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근데 얘네는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터진 건 아니고 윗꼬리 만들고 음선 나오면서 되는 거래 터졌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락원항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136대 742, 코스닥이 180대 1200개니까 몰린 종목이 뭐 한 200~300개밖에 안 돼요. 10개 중에 하나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종목 상승률 보면 상한가 종목 2개 있었고요. 상승률 32가 5%대였어요. 5%. 그래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안 좋은 하루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는 장이 좀 좋을 땐 상승장에서는 하루 크게 빠져도 뭐 조정이지 라는 공감대 때문에 상승률 탑 30의 그 상승장에는 원래 이렇게 하루 이틀 급락 나와도 탑 30 순위의 상승률이 막 10%대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해요. 왜냐면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이 개별 종목 공략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은 상승장이야. 오늘 지수 한번 조정 받았네. 이런 좀 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즘 같은 좀 하락 조정장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면 큰일 났다. 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좀 이렇게 종목들이 안 좋아지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이네요. 10종목 중에 9개 떨어지고 상승률 32의 상승률도 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취약한 장이었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이렇게 오른 종목의 공통점을 찾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른 종목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건 내일 공략한 종목을 찾는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어느 종목이 좋은지. 근데 이렇게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땐 상승의 연속성이 보장이 잘 안 되거든요. 상승의 연속성이라는 건 오늘 올랐으면 내일 모레까지 2, 3일은 올라주겠지. 이게 상승의 연속성인데 요즘 같은 장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주 강한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선 한번 뽑아주고 음선 조정받았다가 다시 재차 양선 뽑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상승장은 3일 연속 상승이라면 하락 조정장에서는 정말 좋은 재료 갖고 있을 때라도 3일 연속 오르진 않으니까 올라주고 꺾어주고 다시 올라주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역시 장중시황에 그 패턴들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일봉 패턴에 대해서 요즘 최신 유행이 양선, 음선으로 조정 짧게 받고 다시 한번 양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에도 꽤 있었는데요. SP 시스템 보시면 명확하죠. 좀 짧게 볼까요? 자세히 보이게. SP 시스템이 어제 음선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 어제 음선 나왔는데요. 오늘 양선으로 뽑아줬고요. UL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UL 로보틱스 어제 음선 나오고 오늘 양선으로 뽑아줬죠. 어제 음선 나왔던 이유는 주말에 현대차 그룹에서 5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로봇 관련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는 삼성에서 한 대, 현대에서 한 대, LG에서 한 대. 그래서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로봇은. 마니커 같은 경우는 닭고기 회사죠. 닭고기의 양대 회사가 사실 하림이 훨씬 매출 비중이 크지만 하림, 마니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윗꼬리만 들었죠. 하림, 마니커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말레이시아였나? 돼지고기 수출을 안 할 거야. 돼지고기 수출 안 하는데 왜 닭고기가 올라가요?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돼지고기를 잘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닭고기를 먹겠지. 그럼 닭고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경제학에서는 대체제의 가격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제는 뭐냐면 닭고기 못 먹으면 소고기 먹고 소고기 못 먹으면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못 먹으면 닭고기 먹고 이게 대체제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닭고기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 못 먹으니까 저걸 먹어야 돼요. 이게 대체제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보완제인데요. 보완제는 보통 말하는 돼지고기와 상추쌈?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못 먹어. 그럼 상추쌈도 많이 못 먹어. 많이 안 먹으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이게 보완제예요. 보완제는 하나가 가격이 올라가서 많이 사용 안 하게 되면 보완적인 재화들도 같이 사용 안 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대체제는 하나가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게 되면 대체적인 재화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많이 쓰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 대체제, 보완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위니아가 만도 위니아 뭐 이런 거죠. 김치냉장고 아니면. 근데 요즘 파세코, 위니아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가 저기죠. 창문형 에어컨이 몇 년 전부터 대박이 나서 올해도 많이 팔린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맥스트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역시 얘도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에요. 양선 나오고 음선 눌러주고 다시 양선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이게 아니고 강한 재료가 있을 때 정말 좋은 장에서는 강한 재료가 있으면 3일 연속 오른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강한 장은 아니니까 하루 오르고 다음날 죽여주고 다시 올라가고 패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보세요. 강한 양선으로 하나 나왔죠. 음선 2개 나왔죠. 다시 양선으로 재차 상승. 강한 재료. 무슨 강한 재료? 태양열 쪽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부터. 태양열, 원자력, 메타버스, 로봇. 얘네들이 며칠 전에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패턴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선 나오고 조정받고 오늘 재차 상승. 바이오주들 은근히 꽤 이름 많이 올렸고요. 아까 제가 위니아 말씀드리면서 파세코 말씀드렸는데 파세코 여기 오늘 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날도 덥고 여러분들 지금 날도 덥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창문형 에어컨이나 신청하자 뭐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학교 이야기 가끔씩 했죠. 남들한테 자극받고 싶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식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극받고 싶으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서 숙제하는 거 보라 그랬죠. 지금 7주 차까지 숙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많고요. 오늘 화요일 부자학교의 마지막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 책을 한 권을 띄었고요. 줌으로 한 250분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거의 지난주까지도 한 230분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8회를 하면 보통 반 이상 깎이거든요. 그래서 250분이 시작했으면 적어도 마지막 날은 한 150명에서 100명 정도나 들어올까 이런 게 제 여태까지 경험인데 이번에 거의 풀 출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면 주식 투자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공부 좀 하면서 실전 매매를 하잖아요. 실전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해도 뭐 수익도 안 나네? 그러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주식 공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인식이 바뀌어서 공부하면 수익 나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장이 사실 8회 하는 동안 안 좋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다 8회까지 풀출로 따라오시고 숙제도 열심히 한 부자학교 학생분들 하여간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요번에 부자학교 학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래도 계속 숙제 같은 거 이렇게 보라고 카페에서 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부자학교 학생 아니지만 나도 이런 독후감 숙제 또는 이런 리포트 보는 숙제 차트 보는 숙제 이런 정도로 하는 거구나 하고 같이 따라 하셨던 분들도 수고하셨고 요번에 5기였거든요. 6기는 다음에 또 언제 개설할지 모르지만 제 컨디션과 시간 스케줄을 보고서 또 6기 모집 나중에 하면 또 여러분들 또 6기 참여하시면 같이 주식 공부하고 좋죠.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부자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부자죠.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11시 30분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8%, 코스닥 마이너스 0.7%로 어제 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모두 음선 하락하고 있으며 아시아 증시와 미증시 선물 전체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마감까지 장중 반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 매매자들은 보수적으로 장에 임하시길.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탑10에서 LG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두 종목만이 소폭 상승할 뿐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업종 중에서는 금융주의 강세가 시장 하락을 방어하고 있네요.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 오랜만에 4% 상승하는 한국전력 정도로 보입니다. 좀 더 시총 아래를 보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PMP가 눈에 띄네요. 3% 오르면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합니다. 2차 전지주의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네요. 전체 종목 산수율에서는 상한가 한 종목이 나오는데 SP 시스템스, 그 바로 아래 25% 상승의 유일 로보틱스, 어제 갭 상승에 음선 나왔던 로봇주들 오늘 재차 상승이 나오는데요. 최근 참 많이 나오는 봉 패턴입니다. 제로 나왔을 때 갭 상승에 음선으로 죽는 듯 싶더니 하루 이틀 후에 재차 장대 양선으로 상승시키는 패턴으로 나온 재료 다시 잘 보자는 교훈을 주는 패턴이네요. 상승률 상위에는 닭고기, 로봇 관련주, 전기수소차, 신재생, 게임주 등의 상승에 마니커 등 닭고기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안줄평, 나온 재료 다시 보자.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